좋은 마음, 즉 사랑, 감사, 기쁨, 희망 등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랜 레인에 의하면 영성치료사가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 상태에 도달하면 심장에는 이러한 심장 에너지장이 발생하며 이때 이 심장 에너지장은 결맞음이 높은 파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심장 에너지장은 스칼라파라고 했는데 여기서 스칼라파는 초양자 에너지장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파이기 때문에 심장 에너지장은 우주의 공간 에너지와 공명하여 우주 에너지를 체내로 흡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랜 레인은 사랑의 감정에 의하여 심장에 결맞음이 높은 심장 에너지장이 발생하면 심장 에너지장이 이렇게 결맞음이 높으면 이 심장 에너지장은 인체의 모든 분자장, DNA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 등과 공명에 의하여 연결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뇌에는 뇌의 에너지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신경과학자 칼 프리브람이 15년간의 연구 끝에 뇌에는 이런 물리적 뇌 이외에 결맞음이 높은 홀로그램, 즉 뇌의 이런 뇌 주위에 뇌의 에너지장이 존재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심장 에너지장이 공명에 의하여 심장의 에너지장이 공명에 의하여 뇌의 에너지장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감정에 몰입하면 그것이 심장 에너지를 거쳐 뇌의 에너지장을 결맞음이 높은 에너지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맞음이 높은 뇌의 에너지장은 중추신경계에서부터 말단신경계까지 모두 건강에 유익한 파동을 보내게 됩니다. 즉 사랑의 감정에 몰입하면 심장 에너지장이 결맞음 상태가 되고 이것은 다시 뇌의 에너지장을 결맞은 상태로 유도하고 이것이 중추신경계를 거치고 말초신경계를 거쳐서 몸 전체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포에는 세포의 에너지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에 의해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것인데 이것은 암세포의 에너지장이 정상세포에 전달된 것인데 이것은 세포에 에너지장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감정에 몰입하면 그것이 심장 에너지를 거쳐서 모든 세포의 에너지장을 결맞음이 높은 에너지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의 에너지장이 공명에 의해서 세포 에너지장에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DNA에는 DNA의 에너지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포포닌의 실험에 의하여 DNA에는 DNA의 에너지장이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DNA에 레이저를 쏘면 이 해질무늬가 여기에 나타나고 그런데 이것을 제거한 후에 즉시 레이저를 쏘면 DNA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질무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DNA에 에너지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감정에 몰입하여 심장에 하면 심장 에너지장을 거쳐서 DNA의 에너지장을 결맞음이 높은 에너지장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랜 레인의 지금까지 설명은 사랑의 감정에 몰입하면 사랑 자체가 결맞음이 높은 파동이기 때문에 뇌, 세포 및 DNA를 결맞음이 높은 에너지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랜 레인은 사랑의 감정 상태는 결맞음이 높은 파동 상태이므로 이것을 반송파 캐리어 웨이브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랜 레인은 영성치료사로 하여금 조건 없는 사랑의 감정에 몰입하게 한 다음 정보를 변조시키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즉, 사랑의 감정 상태에서는 결맞음이 높은 심장 에너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결맞음이 높은 심장 에너지장을 반송파로 이용하여 DNA 두 가닥이 감기게 하라, 혹은 DNA 두 가닥이 풀리게 하라 라는 정보를 변조시키고 그 결과를 관찰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비카에 DNA 절편을 넣어두고 심령시로사는 먼저 사랑의 감정 상태로 몰입합니다. 다음은 DNA 두 가닥이 감겨라 하는 의도와 DNA 두 가닥이 풀려라 하는 의도를 내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도대로 DNA 두 가닥이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기도 하고, 감기기도 하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랜 레인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실험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명상 전문가가 한 것이고, 이번에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DNA 두 가닥이 감기게 하거나 혹은 풀리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결국 마음이 이렇게 결맞음이 높은 파동, 마음, 심장의 에너지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습에 의하여 이 사랑의 감정에 익숙하도록 하였고, 그래서 심장 에너지장에서 결맞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즉 이 불규칙적인 심장 에너지장이 연습에 의하여, 즉 사랑의 감정에 익숙하도록 해서 결맞음이 나타난 것을 확인한 다음 DNA 두 가닥이 감기게 하거나 혹은 풀리게 하는 실험을 다시 했다면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랜 레인의 실험을 정리하면, 첫째,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되면 심장에 결맞음이 높은 심장 에너지장이 나타난다. 둘째, 사랑의 감정은 뇌에 결맞음이 높은 파동을 전달한다. 셋째, 사랑의 감정은 모든 세포에 결맞음이 높은 파동을 전달한다. 넷째, 심령치료사가 사랑의 감정 상태에서 마음의 의도를 변조하면 DNA가 반응한다. 다섯 번째,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연습에 의하여 사랑의 감정에 익숙해지면 DNA를 감기게 하거나 혹은 풀리게 하는 변화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사랑의 감정은
인체의 모든 분자, DNA, 세포, 조직 및 장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심장의 결막점 에너지장을 유도하고 이 에너지장이 분자장, DNA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과 공명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이용한 질병 치료의 실제를 보면은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 반성파로 이용하는 겁니다. 아나운서 목소리를 고주파에 변조시켜서 AM, FM으로 방송하듯이 즉 이 치료 정보를 사랑의 감정에 실려서 그것을 방송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 반성파로 이용하는데 치료 정보를 반성파에 변조시키고 변조시킨 치료 정보를 질병 부위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의도에 의하여 DNA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심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의도를 DNA에 집중하여 육체적, 정신적 진화를 정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지지합니다. 연자는 진화의 주체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 브루스 립턴이 주장한 자발적 진화론, 이 자발적 진화론이란 책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발적 진화론에 동의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의 두 가지 요점은 1. 적자 생존과 2. 우연에 의한 돌연변이인데 연자는 결코 다윈의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이 득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곤충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저술한 사회 생물학이라는 책과 영국의 지독한 유물론자인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많은 과학자들을 다윈의 진화론으로 세뇌시켰습니다. 이들을 주장하는 국내 과학자들도 많고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도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생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나의 생물학 차원에서 다루는 분야를 사랑의 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생물학 책에서 말하기를 대다수의 환자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함으로 환자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면 병이 치유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치유의 핵심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이어야 하며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살려는 의지도 나오고 질병과 싸울 의욕도 생기는 것이며 자기를 사랑할 때 면역계의 활동이 강화되며 병이 치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마음이 질병을 치료한
사례가 있는데, 사랑은 의사, 사랑은 의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여명이 1년밖에 남지 않는 35세의 말기 난소암 환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의사로부터 앞으로 1년 이내에 죽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죽을 때까지 좋은 일이나 하고 죽자라는 결심을 하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다니면서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2년이 지나도 죽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여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은 결과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버니 시겔은 말하기를, 조건 없는 사랑은 1.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살해 세포의 기능을 높이고 2. 면역세포의 강력한 자극제가 되는 혈중의 면역글로불린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버니 시겔은 몸소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심한 진행성 결핵 환자를 이러한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결핵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능한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테레사 수녀 및 같이 봉사하는 간호사들은 매일 몇백 명의 전염병 환자들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랑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세균도 하나가 되어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마음, 건전한 신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건강을 유지하는 모범적인 신세명을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 물질적 여유, 건강식, 운동습관만으로는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남에게 베풀고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하는 것이 건강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치료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마운트 시온 병원의 포엘과 도워스는 조조심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는 환자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기분으로 전환시키면 심장경색의 재발률이 적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내과의사 시게오는 내내 혁명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주파수는 신의 주파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내면 신의 마음과 공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을 사랑하든 남을 사랑하든 사랑은 나쁜 마음을 소멸할 뿐만 아니라 혈액 속의 독소도 제거시켜 병을 낫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외과의사 소벨은 건강한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심장수술 환자 92명을 대상으로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애완동물을 기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훨씬 낮다고 하였으며, 또 노인들이 애완동물을 기르면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확장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방법이며 이와 같은 애완동물을 이용한 치료법을 애완동물 보조요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내과 의사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가 금실이 좋으며 사랑을 유지하고 있으면 병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더라도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온 신체에서 발산하여 1. 고장난 유전자를 빨리 고치고 2. 병이 난 조직을 빨리 재생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병이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캔사스주의 매닝그 재단의 연구에 의하면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1. 혈액중의 유산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피로를 모르게 되며 2.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증을 덜 느끼고 3. 백혈구의 활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게리 슈발츠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슈발츠 교수의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대학 시절에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였던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었을 때 병에 걸릴 확률이 25%인데 비하여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병에 걸릴 확률이 85%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